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사랑입니다. 오늘은 낭만파 시인들의 사랑과 우정 두 번째 시간 로드 바이런 편입니다. 바이런의 36년 생애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시는 매우 낭만적이었지만 그의 여자들과의 관계는 매우 사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름들을 헷갈려 하실까봐 먼저 관련된 여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인물은 바이런의 아버지 존 바이런의 방탕한 생활로 어려움을 겪은 어머니 캐서린 고든입니다. 여기 바이런 어머니 캐서린의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과체중으로 보이시죠? 사실 바이런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남자지만 항상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소다수 다이어트라든지 식욕 억제제 같은 것들로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이런은 태어날 때부터 만곡증 발을 가지고 있어서 평생 절룩거리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족들의 무도회에 초대받아도 춤을 추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캐설린의 출세지향적 인생관과 히스테리적 강박증은 바이런으로 그대로 전해져서 여성 혐오와 배반, 그리고 세디즘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캐롤라인 램은 남편과의 불화, 두 번의 유산 이후 자폐아를 낳은 여인이고요. 시집 식구들의 멸시로 고통을 겪던 중 바이런과 만나 가장 강렬한 사랑을 나눈 여인이고요. 밀뱅크는 캐롤라인 램의 남편 윌리엄 램의 사촌 동생으로 매우 정숙하고 신앙 깊은 여인으로 1815년 바이런과 결혼 후 단 1년 만에 결별한 불운의 여인이고요. 레이디 옥스포드는 바이런과 14살이나 차이 나는 여인이고요. 레이디 멜번은 캐롤라인 램의 시어머니로 바이런이 20대 중반일 때 62세였고 그 나이에도 바이런을 유혹하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밀뱅크는 레이디 멜번의 조카이고요. 바이런이 정식으로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 다음 아우구스트 리는 바이런의 배다른 누나이고 어려서부터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오랫동안 바이런과 애정 행각을 벌인 여인입니다. 18살의 클레어 클레어몽은 시인 셸리의 처제이고요. 바이런의 여성 편력의 희생자 중 하나입니다. 테레사 귀치올리는 바이런의 마지막 여자로서 바이런이 이탈리아에서 만나서 사실은 아내가 된 인물이기도 하죠. 원래 바이런은 아버지 존 바이런과 어머니 캐설린 사이에서 낳은 인물이고요. 사실 아버지 존 바이런은 캐설린과 결혼하기 전에 1779년에 아멜리아와 결혼해서 아우구스트 메리 바이런을 낳고요. 이 아우구스트 메리 바이런이 바로 아까 얘기한 아우구스트 리라는 여인입니다. 존 바이런은 장교였는데요. 1778년 전역해서 사치와 방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카마르틴 후작 부인 아멜리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멜리아가 후작과 이혼하자 그 이혼도 사실은 그의 남편 프란시스 오스본이 아멜리아를 간통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한 것입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거기서도 무절제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는 아멜리아와 아까 말씀드린 아우구스타 메리 바이런을 낳았습니다. 아멜리아는 1784년에 사망했고요.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85년 돈 많은 상속녀 캐서린과 결혼을 하죠. 이 캐서린과 살면서도 재산을 다 탕진하고 1787년 프랑스로 도망간 적도 있고요. 캐서린은 1788년 1월 영국으로 와서 바이런을 낳은 것입니다. 존 바이런은 이렇게 빚쟁이들로부터 도망해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결국은 1791년 자살하고 맙니다. 바이런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히스테리한 성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1804년 아우구스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기가 서려 있고 악마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고
그녀만 보면 증오가 들끓는다고 말하죠. 이런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은 여자들을 혐오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1816년까지 여성에 관한 바이런의 시들에서는 기만과 배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롤라인 램 부인과 프란세스 웹스터 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우리 둘이 헤어질 때 When We Two Parted 1815년에 발행된 거죠. 이와 같은 시에서 주로 배신한 여인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포드 매덕스 브라운의 바이런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바이런이 15세 때 좋아했던 메리 차워즈와 그의 고향 인근 평원에서 피크닉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이 그림은 바이런의 시 Dreams, The Dreams, 꿈을 그린 그림으로 옮긴 거죠. 바이런은 메리의 손을 잡고 있지만 메리의 시선은 말을 타고 가는 저 멀리 보이는 남자에 쏠려 있습니다. 나중에 메리는 이 남자 존 머스터와 결혼하죠. 아주 나중에 그 후에 바이런이 유명해지고 메리가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후에 바이런에게 편지를 쓰지만 바이런은 이미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이런 역시 대학 시절부터 무절제한 생활을 해서 빚을 많이 지은 상태였죠. 그런데 바이런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복 누나 아우구스타에게 애정을 느껴서 자주 편지를 보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무수한 연인들이 있지만 거칠의 찬사와 시기만이 난무하는 사랑일 뿐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누이와는 진짜 사랑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큰 전환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812년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를 출간해서 하루 만에 500부가 매진된 사건입니다. 이 일로 그는 24세의 나이에 I awoke one morning to find myself famous.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 유명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하류 계층의 여인들만 사귀다가 상류층 여인들을 사귀기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차일드 헤럴드 순례의 대성공에 힘입어서 캐롤라인 램 부인과 사귀게 되는데요. 캐롤라인 램은 원래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바로 차일드 헤럴드를 읽고 매력을 느껴 1812년 4월부터 이 둘은 불꽃 같은 사랑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이런이 24세, 캐롤라인은 자폐아 아이를 둔 27세로 그 당시에 악길이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램의 아내였습니다. 바이런은 캐롤라인을 보고 A little volcano that pours lava through your veins. 그러니까 그녀의 정맥을 통해 용암을 쏟아붓는 작은 화산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바이런도 이 당시 너무 황홀하고 술에 취해서 램의 편지를 읽고 답장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과 생각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이때 바이런은 약 25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캐롤라인은 바이런과 결별한 후에도 이 불꽃 같은 사랑의 후유증으로 바이런 주위를 맴돌았는데요. 너무 지치고 살이 빠져서 바이런은 이때의 캐롤라인에 대해 I was haunted by a skeleton. 그러니까 자기가 해골에게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캐롤라인 램의 문학적 야망은 사실 구체적이었고 실제로 그가 바이런을 만난 후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아직은 미숙한 자신의 시가 향상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 거죠. 그러나 램은 아마도 자기 작가의 정부가 됨으로써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바이런이 외국으로 쫓겨간 이후에 런던 문학살롱계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고요. 그녀가 1816년 9월 8일 글렌아본이라는 소설을 출판했고요. 그 내용은 주인공 글렌아본이 무고한 젊은 아내 캐란타를 타락시켜서 파멸과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설에서 실제 남편 윌리엄 램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에이번 데일 경이라고 명명하고 그 역시 캘런타의 불행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 책은 독서 대중들에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남편과 시집 식구들의 사진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서 가문을 더럽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캐롤라인 램은 두 번의 유산을 겪으며 세 번째 임신으로 낳은 아들이 자폐아였는데요. 그리고 윌리엄 램은 잦은 혼외 정사로 그녀를 괴롭혔고요. 또 다른 어려움은 시집 식구들의 형제 자매가 모두 캐롤라인을 작은 짐승이라고 부르면서 싫어했고 또 그녀의 시어머니 멜번과는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런과 캐롤라인 램의 불꽃 같은 사랑이 끝난 후에 바이런이 웰링턴 공작이 주최한 무도회에서 캐롤라인을 맹비난하자 그녀는 와인잔을 깨서 손목을 그으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바이런은 Lady Caroline performed the dagger scene, 즉 연극 맥베드에서처럼 단검 장면을 연기한다고 비아냥댔던 것입니다. 캐롤라인의 시어머니인 레이디 멜번은 많은 기적들과 연문을 뿌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6명의 자녀 중 단 한 명만이 남편 멜번 경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노련한 삶의 전략과 문학적 지적 수준으로 바이런도 매료시켰는데요. 그녀는 바이런에게 앞으로의 결혼 전망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남자를 다루는 솜씨가 능란한지 바이런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레이디 멜번이 조금 젊었더라면 자신의 고개를 돌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남녀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능숙해서 타인의 비밀에 자유로운 남자 없고 자신의 비밀에 자유로운 여자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캐롤라인이 바이런과 미래를 하는 것을 극대로 싫어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 윌리엄 램을 며느리인 캐롤라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런에게는 물론 애정을 갖고 있었죠. 비평가들도 바이런이 피그당 지노크래시의 여성원로 정치가의 떼내진 사랑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즉 캐롤라인의 시어머니 레이디 멜번은 당시 62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런을 자신의 마지막 연애의 희생자로 만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영국 휘그당은 19세기 중반까지 토리당과 대립한 당으로서 절대 군주제를 반대하고 자유사상을 펼친 정당인데요. 비평가들이 이렇게 레이디 멜번을 휘그 지노크라시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것은 레이디 멜번이 그 중에서 홍일점 정치가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사벨라 밀뱅크는 바이런의 첫 번째 여인 캐롤라인 램의 남편 윌리엄 램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램의 어머니 레이디 멜번의 조카이기도 하죠. 캐롤라인 램이 다혈적이고 직설적 열정적이었다면 이사벨라 밀뱅크는 냉정하고 차분하고 정숙한 여자였습니다. 바이런이 밀뱅크에게 편지를 써서 청혼을 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하고 두 번째 청혼에서도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장고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이런이 자신의 취향도 아니면서 정숙하고 신앙적인 밀뱅크와 결혼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마도 캐롤라인과의 스캔들을 잠재우고 재정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군요. 그러자 바이런은 14살이나 많은 레이디 옥스퍼드를 찾아가 위로받고자 했습니다. 원래 옥스퍼드 부인도 남자 관계가 복잡한 부인이었습니다. 바이런은 1812년 12월 옥스퍼드 부부의 초대를 받아서 13년 2월까지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 에이우드에 머물러 있었으며 결국은 옥스퍼드 부부가 6월 말 외국 여행을 떠나게 되자 그 둘의 관계는 끝났는데요.
사실 그때도 이 옥스퍼드 부인은 캐롤라인의 친구였지만 캐롤라인에 대한 바이런의 환멸을 부추겨서 우정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런은 옥스퍼드 부인과 외국으로 애정 도주까지도 생각했었고요. 옥스퍼드 부인도 남편 윌리엄 할리와 외국으로 떠날 때 바이런이 자신들을 따라올 것을 은근히 기대했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옥스퍼드 부인의 6명의 자녀들을 할리안 미셀레니라고 불렀는데요. 이 뜻은 할리와 기타 등등으로 불린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자녀들이 남편 에드워드 할리의 자녀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바이런은 이복 누나 아우구스타 할리와 애정행각을 벌였는데요. 이를 한 레이디 멜번이 바이런에게 아우구스타 할리와 관계로 근친상간이라는 소문이 날 수 있으니 그녀의 조카 밀뱅크와 빨리 결혼하라고 충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옥스퍼드 부인과 바이런 그리고 캐롤라인 램 사이에는 많은 악연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캐롤라인 램이 자신의 퍼블릭 헤어를 몰래 바이런 서재에 놓고 갔는데요. 이에 대한 복수로 바이런은 현재 자기의 정부, 그 옥스퍼드 부인의 퍼블릭 헤어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캐롤라인 램은 바이런이 영웅적인 상남자가 아니라 마치 어린 소녀의 유치한 감성을 가진 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1813년 밀뱅크와의 결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게 되자 친구인 웹스터 추대로 로더햄 에스턴 홀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웹스터의 아내 레이디 프란세스가 마음에 들어서 그녀에게 접근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이런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죠. 1813년 11월에 프란세스와의 실패한 사랑을 묘사한 아비도스의 신부라는 서사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평가들은 바이런의 시 When We Two Parted라는 그와 만난 연인들과의 이별의 고통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시에서 프란시스 웹스터와의 불륜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사실 이 시는 대성공을 거둬서 12월 한 달 만에 6,000부가 팔렸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근친상간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시는 아우구스타와의 근친상간 불륜과 레이디 프란세스에 대한 집착이라는 바이런의 잠재의식이 모두 반영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런이 근친상간 관련된 시를 쓴 것은 이 작품뿐만이 아닙니다. 맨프레드라는 서사시에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어 일부 비평가들은 맨프레드가 자서전적이고 자기 고백적인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바이런의 나머지 부분과 셸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